자, 현대시 저는 다 풀어봤죠. 근데 다는 안 할 거예요. 다는 안 할 거고 가랑 나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시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시 틀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틀이라고 합시다. 시, 독해, 틀이라고 해서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시를 쓰는 시인도 편하게 쓰고 읽는 나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대립하는 시어를 찾는 거라 그랬어. 대립하는 시어를 찾는 거라고. 긍정 부정으로. 그런데 이 긍정 부정의 시어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시 안에서 쓰인 맥락상의 정서를 판별해야 된다 그랬죠. 시 안에서 똑같은 단어라도 어떤 시에서는 긍정적인 거, 어떤 시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는데 긍정 부정으로 명확히 갈리는 것들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에서 뭔가가 부족한데 긍정적인 이상향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될 일제강점기의 시들이 이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익숙한 거야. 그리고 이 두 시도 이렇게 읽히고 어찌됐건 뭐 일제강점기의 시든 아니든 간에 시인이 어떤 이상향을 꿈꾸는 노래를 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시에서는 현재 상태를 침묵이라고 하고 그리고 화자가 바라는 기대하고 있는 상태를 화염이랑 그리고 함께 어쩌고 저쩌고로 표현을 하고 있고 나 시에서는 현재 불인 것이 뭐를 기대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걸 바탕으로 이제 봐주면 되는데 요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 얘로 안 읽히는 게 있습니다. 얘로 안 읽히는 것은 그냥 이야기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어떤 현상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시가 있어요. 이 시들이 읽기 어려운 이유는 얘네들은 긍정과 부정을 딱 명확하게 갈라 놓음으로써 얘를 지향하는 것이 곧 이 시의 주제의식과 맞닿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주제의식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 읽으면서 내가 그 주제가 뭐야? 주제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해도 내 머릿속엔 어느 정도 이거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얘는 요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행히 오늘 본 두 시는 그랬었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현대시 이야기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현대시 이야기 하면서 그거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말한 적이 있어요. 1월 중순이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주 거의 한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이때였던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제 뭐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시를 보면 가시 같은 경우는 내 마음 둥둥 구름을 타다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팩트만 가지고 보자 이거야. 팩트만. 시인이 이 글을 얼마나 열심히 썼는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 뭐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 팩트만 보자 이거지. 팩트만 보면은 산이 안 보임. 그래서 뭐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탄 이유는 산이 안 보였기 때문이지.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겠어? 당연히 산을 보고 싶어 했겠지. 그치? 산을 보고 싶어 해서 위로 올라간 거야. 요겁니다. 산을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그냥 산을 보려 함 요거죠. 그리고 이제 2연에서는 그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서 보려고 하는 산을 봄입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본 산의 모습들을 보다 보니 이 산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 이거야. 너희들 침묵하고 있는데 이 침묵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까지를 보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침묵이구나. 그 말고는 뭐 말이 어렵다. 누거만년, 지리함즉 어렵다. 잘 모르겠다. 사연을 보자 이거. 그래서 사연에서는 장차 기다려도 좋으랴라는 말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산에서 화염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오연으로 가보니까 기대 두 번째. 함께 즐거이 뛰는 날입니다. 그렇죠? 함께 즐거이 뛰는 날. 이렇게 정리가 돼서 여기까지 보고 나서 요게 현재 상태구나 라고 보면 돼요. 이해했어? 자신 있어? 그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봐서 자신 있어? 자, 얘는 이제 이런 시고 좀 쉬워요. 얘가 아래시보다 구조 자체는 쉬운데 맨 처음 1연부터 내 마음 둥둥 구름을 타다라는 말로 이상한 느낌을 줘가지고 읽기 조금 어렵게 만들 수 있었는데 나시도 봐야겠죠? 나시도 한번 봅시다. 나시는 얘는 이제 가정이랑 현실을 살짝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나시는 1연에서 얘는 이제 연 구분 안 하고 그냥 바로 할게요. 나시는 처음에 이제 가정을 합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서 만나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가 물이 되어서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물이 되어서 만나면은 가물어 있는 집이 좋대요. 그리고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시간적 선후 관계 자체는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가 내려서 물이 되어 만난다면 좋아할 것이다 라는 건데, 이 시에서 나온 것 그냥 그 순서대로 그냥 갑시다. 시간적 순서는 물, 불 나오는 곳 모두 다 물이 우선이 아니고 불이 우선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어떤 결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흐른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비가 오겠죠. 비가 돼서 비가 와서 흐르고 물이 이렇게 쭉 흘러가가지고 비가 와서 처음에는 어떻게 돼? 도랑, 시냇물
그리고 하천을 이루고 강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강까지 가고 있는데 그 전에 감은 집입니다. 당연히 물을 좋아하겠죠. 그쵸? 물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고 혹은 현재 요걸 이제 뭐 이런 상황, 안 좋은 상황, 현재가 만약에 일제강점기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냥 그런 보기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은 요 가문집은 힘겨운 우리 민족들을 상징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이연에서도 죽은 나무 뿌리 역시도 가문집과 똑같습니다. 얘들 뭐라고 정리해야 될까요? 물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혹은 긍정적 영향을 필요로 하고 있는 분위기에 따라 달라져요. 어찌됐건 이 둘은 물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정도로 그냥 좀 폭넓게 생각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쭉 계속 흘러가. 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2연 마지막에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뭐 순결성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바다에 이렇게 닿는데 물이 돼가지고 최종적인 종점이 바다란 말이야. 그치? 지금 뭐야? 가정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나서 가서 바다에 도달하자. 아무도 아직 닿지 않은 뭐죠? 이상향이죠. 그쵸? 바다는 이상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 내리는 소리, 키 큰 나무 전부 다 물 쪽의 편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가문집과 죽은 나무 뿌리 역시 부정적인 시어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이 돼서 만나려고 한대요. 지금 우리는 불이 돼서 만나려고 하는데 요 불이 돼서 만나는 것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불이 시작이 아닙니다. 불이 벌써 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미 어떤 뼈는 수치될 정도로 불이 타고 있었어. 물이 비가 내려가지고 물로 만나는 것처럼 이것도 불이 많이 붙어 있었고 이제 만나려고 한다는 거야. 벌써 그러니까 시간적 선으로 읽어보면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불로 만나려고 한다 이거야. 굉장히 뭔가 진척이 많이 된 거지. 하지만 그냥 이렇게 씁시다. 여기 이뻐요. 수치된 뼈 그리고 불타는 것들인가? 그치? 불은 부정적이지만 과연 수치된 뼈와 불타는 것들은 부정적일까? 불 자체는 부정적인 거잖아. 그치? 불 자체는 부정적인 건데 이 불한테 집어삼켜져 버린 이것들은 과연 부정적인 걸까? 그 생각도 해봐야지. 같다고 할 수 있어? 응? 이 뼈 수치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데 이 가문 집에 있던 사람의 팔이나 다리였을 수 있잖아.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냥 이게 뭐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불로 인해서 펼쳐져 있는 현재 상황이 부정적인 거지. 이거 뭐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별로 이 모의고사 공부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불타고 있는데 이 불이 언젠가는 꺼질 거 아니야, 그치? 불이 언젠가는 꺼질 텐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불 이제 다시 가정이에요. 다시 가정인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 나머지 마지막 연을 읽고 나서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후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흐르는 물이 이제 다시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불 지나고 물로 만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재밌습니다.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래. 불이 푸시시 푸시시 꺼지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물이 뿌려져야 돼, 그치? 물이 뿌려져야 돼. 물이 뿌려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 연이 있어. 몇 년이야? 1년에서 처음에 가정을 할 때 키 큰 나무들과 함께 떨어진다 그랬잖아, 비처럼.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가정이 물이 돼서 만나자라는 가정이니까 현실은 당연히 이 앞부분을 이야기 안 했어도 불이겠죠. 그러니까 물이 돼서 만나자 하는 가정을 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서 요걸 끄자 이거야. 혹은 뭐 꺼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 꺼지는 소리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비 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 지나고 물, 그리고 뭐 불 꺼지는 소리, 불 꺼지는 소리, 소리라고. 불 꺼지는 소리, 얘도 긍정적인 거, 얘도 긍정적인 거, 그리고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도 당연히 불 꺼지고 물이 되어 만난 대상 청자니까 긍정적인 거.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 역시 긍정적인 것.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다 긍정적인 것들, 현실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부정적인 것들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34번입니다. 34번. 34번. 1번. 대구 표현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대구 표현도 애매한데 굳이 따지면은 해설지를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내 기다려도 좋으랴, 곁이 기다려도 좋으랴, 길이구나,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이 부분을 대구 표현으로 어떻게 그냥 쫙 맞춰 본다고 하더라도 회고적인 표현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2번,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맞죠. 불이랑 물이랑. 하지만 계절 변화를 말해주진 않습니다. 3번, 가와 나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가는 산이여, 나는 그대여. 그렇죠? 그리고 넘어갑시다. 35번, 가는 산이 누구 만 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리함즉하다라고 말함으로써 나머지를 다 읽고 나니까 얘가 현재 상태라는 게 보이는 거야. 여기까지만 읽고 현재 상태로 이게 막 현재 상태라 바로 딱 정할 수 있으면은 사실 혼자 공부하면 됩니다. 혼자 공부하면 돼. 그리고 2번, 가의 내 기다려도 좋으랴와 관련하여 볼 때 화염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기대하는 변화겠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에선 이제 화염이라는 말로 기대하고 있는 변화가 썼지만은 박봉무의 뭐 휴전선이라는 요것도 연계가 올해는 안 됐던 것 같은데 종종 연계되는 작품이에요. 거기에서는 또 비슷하게 화산이 터진다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근데 그 시에서 말하는 화산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의 뭐 전쟁이 터지는 거의 그런 그 정도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심하다, 다 다르다.
고정관념 갖지 마라 입니다. 3번 나에서 만난다면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말하는 화자는 당연히 소망하는 게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겠죠. 4번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는 것은 산이 안 보여서 보고 싶어가지고 올라간 거야. 다른 어떤 의미가 없다. 당연히 출제자들도 이 부분이 이상하게 읽힐 것을 알고 이렇게 낸 거야. 알고 나면 얼탱이가 없잖아. 이 말이 4번 선지에서 말하는 게. 4번 답. 그리고 36번 왜 이렇게 긍정 부정으로 꼭 나눠주면서 읽어라라고 하냐면은 크게 긍정 부정으로 묶어가지고 읽어버리면 시가 읽기 쉬울 뿐만이 아니라 출제자가 고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긍정과 부정이에요. 요거처럼 36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은 뭐야? 1번은 니은 안 봐도 돼. 1번 기억은 물이 부정적인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 틀린 거. 2번도 물이 부정적이다. 3번도 물이 부정적이다. 아, 4번 물이 긍정적이네. 맞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뭐 5번은 뭐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제 떨어지는 비니까 하강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요게 이런 문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3점짜리 보기 문제에서도 긍정 부정만 갈라주면은 바로 풀리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 긍정 부정은 잘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37번은 안 한다 그랬죠. 다니까. 그리고 38번도 그렇고요. 이렇게 현대시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